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교사 읽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뭘 했냐면 저희가 그 제2장 목표사업 기관의 확립해서 그 목표사업을 했던 그 과정들을 쭉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3대 목표사업, 재단 기업의 실현 있었고, 교육사업진흥과 원강학원군, 교육사업을 한번 다 살펴본 거죠. 그리고 3대 선언 개설과 장학사업, 그렇게 있고, 자선사업 개척과 요양사업에서 이 네 파트로 살펴봤어요. 자, 오늘부터 제3장 이론세계의 터전에서 이제 터전이라는 걸 나오죠. 터전이라는 것은 뭔가를 만드는 기초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도 네 부류가 형성이 돼 있어요. 네 부류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런 세계를 건설하는 터전으로 첫째 시간으로 사종 의무 여행과 교헌 개정 이 파트입니다. 여행이라는 말은 힘써 행한다 또는 행하기를 장려한다 이런 의미죠. 이게 장려할 때 리어고요. 행하행자 실행한다 할 때 행이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참 어려워. 이게 그냥 한글로 여행 그러면 어디 여행 가시나 또 이렇게 알아들으시니까 그게 아니고 장려하니까 행을 장려한다 이런 말도 되고 힘써서 그러니까 힘써서 행한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사정의무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사정의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1129쪽 봉독해 보겠습니다. 원기 40년, 이게 15 더하면 1955년이죠. 원기 40년 4월 26일 개교 40년 축하식에서 저희가요, 제가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얘기를 해보면 어떨 때는 4월 25일도 나오고 4월 26일도 나오고 또 어떨 때는 3월 26일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대각계 계절을 모시는 기간이 그때그때 바뀌었어요. 어떨 때는 4월 25일 날도 해요. 꼭 그 4월 26일을 기준으로 우리가 전야제 하듯이 25일도 했다가 또 26일로 했다가 막 그러니까 이렇게 날짜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이때는 이제 4월 26일 넣은 거예요. 원기 40년 4월 26일 개교 40년 축하식에서 개교 40년입니다. 40년이니까. 교도 사정 의무 강조 기간의 설정이 선포되었다. 자, 여기 이제 우리의 사정 의무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정 의무가. 사정 의무란 조속 신고, 보험 및 연원지도, 법규 준수 등 네 가지로서 지금하고 어떻게 틀려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 조속 신고는 맞죠? 보훈헌공도 맞죠? 여기 보험이가 보훈헌공이니까 옛날에는 쌀로 냈잖아요. 이제 지금은 다 돈이죠. 보훈헌공 있죠. 그다음에 연원지도는 지금은 입교연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입교연. 그러면 뒤에 법규 준수가 뭘로 바뀌었을까요? 지금 법배출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정의무가 좀 다르죠. 지금하고 약간의 다름이 있죠. 그러나 이때는 처음에는 사정의무가 뭐라고요? 조속신고, 보험 및 연원지도, 법규 준수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를 거교적으로, 교단적으로 강조 실행하여 교세의 내실과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이 사정의무로 교세의 내실과 확장, 한편으로는 내실을 갖추고 하나는 확장을 하고 하는 확장을 기하자는 것이었다. 자, 사정의무가 등장했어요. 이에 앞서 원기 40년 사정의무를 하기에 앞서서 39년에는 연원지도 강조 연간을 실시하고 이 사정의무 중에서 연원지도 있죠. 연원지도를 강조하는 그 해로 삼았다는 거죠. 정례 포교 방송을 시작하였으며 그동안 교당별로 자치 운영해 오던 학생회 조직을 교무부에서 주도하는 동시에
학생의 조직을 하나 크게 이게 만든 거죠. 이게 40년 1월에는 새 예전 반포 후 처음으로 합동 성령식을 거행하는 등 합동 성령식을 처음으로 한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예전이 원기 36년에 탈고되죠. 새 예전이. 그러니까 이게 몇 년, 36년, 37년 되니까 한 3년 정도 뒤에 이 합동 성년식을 거행한 거죠. 교정원, 이때 원장이 김대거 대산종사님이죠. 교정원이 이에 이르러 종합적 교화 발전책으로 사정의무 강조기간 선포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정의무가 이때부터 강조되고, 우리가 그 연원지도는 언제부터 이게 강조가 되냐면 1088쪽 펴보세요. 이럴 때 또 읽어봐야죠. 1088쪽. 1088쪽에 피면 이게 중간에 보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또한 교도는 내인 아래 9인 이상을 인도하여 입교하게 하자는 연원 의무 실행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원기 21년부터 1936년이죠. 교무부에, 이때도 교무부가 있죠. 연원부를 비치하고 일반 회원의 포교 활동을 장려한 바, 요때 대종사님 당대 때부터 이 입교연원 그 정책이 있었어요. 요것을 지금 또 한번 원기 39년에 강조했고, 그 해에 강조했고, 그 다음 해에 사정의무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뭔가 교화를 얘기할 때 사정의무는 아주 그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 이때 나온 것이다. 사정 문제를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하고 만일 교무고시에 나왔으면 우리 다 틀렸어. 원기 40년이요? 이렇게 답하기가 쉽지 않지. 그래도 언제부터 이걸 강조했다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40년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자, 이 운동은 각 교당의 열렬한 호응을 얻어 원기 42년 4월 대회에서는 교화상 11개 교당, 연원상 개인 특상의 24명, 교화단상의 11개 단이 포상되었으며, 이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연금 이렇게 상 주고 그래요. 이게 요때 요런 것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44년부터는 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교화 계획안의 수립. 두 번째가 보훈사상 강조 연간의 설정. 보훈사상을 강조한 거예요. 세 번째가 특별 강송. 강송이 뭐냐면 글로 소리내어 읽고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같이 책을 이렇게 읽는 거죠. 강송 정진에 대한 설정 등으로 교화의 내실을 더욱 다졌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방법이 옛날에 다 이런 걸 했어요. 교화계획도 수립을 해보고, 어느 그 해에는 보훈사상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다음 이렇게 강송. 요즘에 이 책이 같이 이렇게 읽는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읽는 것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응용할 수 있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사정의무 여행. 그러니까 사정의무를 힘써 행하기를 장려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게. 여기까지가. 지금도 사정의무 굉장히 강조하죠. 지금은 교헌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자,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뭐냐면, 내용이 교헌 개정 내용이에요. 한편, 1130쪽입니다. 그 해, 원기 44년 4월 25일, 중앙교의회에서 교원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1차 개정이에요. 자, 우리 교원을, 자, 보세요. 1차 개정, 2차 개정, 막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세운 거죠. 처음. 그것은 이제 처음에서 한 번
그 다음에 바꾸면 그게 1차 개정이에요. 또 바꾸면 2차 개정. 그러면 처음 언제 교원이 세워지냐면 원기 33년 4월 26일에 원불교 교원이 세워져요. 앞에 대종사님 당대 때 했던 것은 회규라고 했죠. 3번 회규가 있었어요. 회규가 처음에 7부제, 두 번째가 이원 10부제, 세 번째가 5부제 했다가 이제 원기 33년 4월 26일 날 정산종사가 종법사에 계실 때 원불교라는 이름이 이제 선포가 되고 거기에 따른 교헌이 발표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한번 개정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원기 44년에 된 이 교헌을 1차 개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1차 개정. 자, 여기 봅시다. 그동안 총 2편 24장 225조던 교헌이 이게 언제요? 원기 33년 4월 26일에 반포됐던 이 교헌이 225조나 돼요. 굉장히 자상해요, 이게. 그래서 저도 가끔 이걸 한번 볼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교헌이 총 11장 81조로 대폭 축약되었으며, 이게 원기 33년도에 그 처음에 만들었던 교헌을 1차 개정을 할 때 대폭 축소한 거죠. 그렇죠? 축약. 이거 축약이라고 했죠. 축소가 아니라. 따로 제정된 교정원 조직법과 감찰원 조직법도 이때 아울러 채택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교정원 조직법, 감찰원 조직법,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조직법이 이때 확고하게 되는 거예요. 교원 개정은 40년 6월에 이제 44년에 1차 개정을 하는 4년 전에 벌써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4년간 준비를 해서 44년에 1차 개정을 한 거예요. 6월에 박장식 등 5인 별록 24를 봅시다. 별록 뒤에 이럴 때 한 번씩 봐야죠. 24 박장식, 이웅건, 정광훈, 이공전, 김윤중 이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교헌연구위원이라고 한 거죠. 교원의 거강적 재기초와 나 처음에 저는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강령 위주로 했다. 초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앞에 225조가 이렇게 내용이 많잖아요. 그걸 축약했다고 하는 게 강령 중심으로 교원을 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이 말을. 중앙직제의 개편, 교정위원회의 신설, 기타 사항 등에 관하여 수기를 거듭한 끝에 성안한 것으로 이게 안을 만들었다는 거죠. 첫 교헌 제2편 교재는 그 강령만 조문화하고, 여기 강령 나왔죠?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세목은 다 교구로 미룬 것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되어 있다. 이게 이 처음에 만들었던 교원에는 굉장히 세목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교구 아랫단계 그걸로 내리고 강령 중심으로만 그 교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게 특징이라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교원 있고 우리가 뭔가 업무를 볼 때 교구 법규집이 있어요. 그 법규집은 또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자, 교헌 개정 다음 날, 그러면 날짜 어떻게 돼요? 교헌 개정이 4월 25일 날 했으니까 원기 44년 4월 26일이 되죠. 정산종법사는 3차 연임 취임식 설법에서 3차 연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걸 한번 봅시다. 44년부터 시작해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때 부임해서 그러면 6년이에요. 임기가. 그러면 그 앞이 38년에 38년이죠. 38, 39, 40, 41, 42, 43, 44 이렇게 되죠. 이게 38년에 한 번 또 직임하시죠. 그
그 앞으로 올라가면 32년이 되고 또 그 앞으로 가면 26년 이렇게 계산상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6년 임기제를 대종사님이 3차 회규 때 6년이라고 이제 규정을 만들어놔요. 대종사님께서 회규를 3번 바꾸는데 그 두 번째 때 종법사라는 명칭이 탄생해요. 처음에는 대종사님 총재라고 했잖아요. 대종사님은. 그 뒤에 처음부터 종법사라는 명칭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임기제가 대종사님이 3차 회규 때 만들어지고 그걸 기준할 때 지금 연임이라고 이렇게 연임이 나왔다면 6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나오잖아요. 이때 설법하시기를 교세의 발전이 늘 새로워 국가와 사회에서 우리의 존재를 점차로 두루 인식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장차 세계 포교의 모든 터전이 차차 성숙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우리는 이 중요한 말이에요. 대세계주의가 되자고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님의 법설 말씀에 굉장히 큰 특징적 말씀 중에 하나가 대세계주의자입니다. 요걸 대세계주의자 나오면 정산종사님 말씀이에요. 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다시 교헌이 처음에 그러니까 33년 4월 26일 날 원불교 교헌이 만들어지고 1차 개정 연재라고요? 44년? 원기 44년 4월 25일? 그러다가 또 한 번 바뀌죠. 이게 나옵니다. 개정 교헌은 5년 후 2차 개헌이 돼요. 이게 49년에 다시 개정이 돼요. 이때는 정산종사님이 열반하신 뒤입니다. 그러니까 대산종사 시대에 2차 개정이 되죠. 개정. 총 11장 86조가 10장, 역대 11장 이게 81장으로 축소됐다고 하는데 여기가 86조로 돼 있네.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 교헌이 총 위에 보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요. 그동안 총 2편 24장 225조였던 교헌이 총 11장 81조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 보면 11장 86조로 돼 있어요. 이게 혼돈이 있네요. 저도 이게 확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11장 81조가 맞는지 11장 86조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면 나와요. 자, 여기서 확인하기는 그런데 한번 자, 이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예, 자, 제가 한번 지금 찾기는 어렵고, 자, 나중에 찾아봐야 돼요. 이런 건. 이제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럼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보면 이렇게 개정을 해서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정전을 본경으로 한 것이 교전을 본경으로 해서 정전이 교전으로 바뀌죠. 교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협의기관 형태였던 교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중앙교회에 앞서는 교정 의결기관이 된 반면에 지금 우리가 이게 뭐냐면 원의회 같은 거죠. 지금 이게 처음 협의기관인데 권한이 훨씬 강조되죠. 이게 종법사의 권한 규정 3개조에 수의단 의결을 거쳐가 삽입되고 이제 그냥 종법사가 한다는 것이 거기에보다는 수의단하고 수의단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 추가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법사 자문위원, 종법실, 수의단의 사무처, 중앙교위의 사무처 등이 신설되고 수의단 사무처나 이런 것도 이 뒤에 생기는 거죠. 법훈제도와
원성적 제도 등을 조문화했다. 그래서 이제 원성적 제도가 이때 이제 이 교원상에 이렇게 조문화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늘 문제가 되는 원성적 제도는 공부성적, 사업성적을 합한 거잖아요. 이때 과연 법위를 공부성적, 사업성적이 합한 내용과 연동해서 법위가 올라가냐, 뭐 이런 문제가 항상 생겨요. 이 말은 뭐냐면 사업은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사업성적이 높으면 그분의 공부성적도 어느 정도 비례해서 올라가야 되냐? 아니다. 그것하고는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공부성적대로 법위는 올라가야 된다. 이게 항상 충돌해요. 근데 여기 이 내용, 원성적 제도가 조문화됐다는 것은 공부성적과 사업성적은 어느 정도 연동돼서 올라간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요. 이런 것도 다 이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현행 지금 제가 고민이 이런 거예요. 지금이 5차 개정이에요. 지금 교헌이. 이게 원기 84년 11월 8일로 제정, 5번째. 지금 그러니까 1차, 2차 쭉 가서 다 5번째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본교는 정전 대종경을 교전으로 하고, 그래서 교전이라는 개념에 정전 대종경이 교전이에요. 교전이란 말을 해가지고 막 정사선생과 법어도 교전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전 대종경이 교전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 교서, 그러니까 정산정사 법은 어디에 들어가요? 교서에 들어가요. 이게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약속 체계니까. 약속이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 현재, 이게 제3절 교화라는 단락에 8조의 교전이 등장해요. 상당히 뒷부분에 교전이 등장해요. 이걸 제2 교의로 당겨와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 생각이에요. 신앙의 대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전이 등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가치관의 차이죠. 신앙의 대상 다음에 교전이 등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상 나오고 그 다음에 정전 대종경 논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교조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교조가 먼저 나와야 된다. 이건 이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저는 이론상 신앙의 대상, 그 다음에 교전, 정전 대종경, 그리고 그 다음에 교조 소태산 대조승사, 그 다음에 연원불, 석가모니 이렇게 나와야 맞는데 우리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석가모니가 더 위, 그 다음에 교조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존중한다는 우리가 할아버지 더 존중하고 우리가 어른 존중하던 개념에서 만들어진 것 같지만 주체성을 문제를 놓고 보면 순서에도 고민을 해야 된다. 향후에 이런 걸 할 때 순서 배정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너무 예민한가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교전을 훨씬 앞으로 전진 배치시켜야 된다. 중요하죠.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총 11장 81조가 1차 개정 때 맞는지 11장 86조가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세계 터전에서 첫 번째 한 것이 사정 의무였고 그 다음에 교헌 개정의 작업이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